예, 이번 시간에는 대구 달성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구 달성학교라고 하지만 대구 사립달성학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는 대구 아까 얘기했던 대구 부사, 대구 민단사, 대구 일반 등 일본인들이 만든 자료에는 이 달성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 지역의 최초 근대 사립학교라고까지 대구 시사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대구 근대 교육사에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 대구 지역의 최초 한국인이 설립한 근대 사립학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운영된 일본인 학교다라고 하면서 이것에서 우리의 어떤 한국의 근대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달성학교가 일본인들을 위한 일본인들에 의해서 운영된 학교인지 아니면은 한말 근대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던 근대 한국 학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성학교 설립과 관련되는 자료들입니다. 맨 먼저 나와 있는 한국 대구부 달성학교의 연역 및 확장비 예산 및 교전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은 사실은 출처는 미상입니다. 출처는 미상인데 달성학교에서 직접 당시 그 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달성학교의 초기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과정, 그 다음에 확충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대구 달성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 직접 작성했다는 측면에서 자료적 가치도 높고 당시 달성학교의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사실 어느 논문에도 참고하거나 인용됐던 적이 없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이거는 영남일보 신문, 대구 매일신문 등 대구 지역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되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성학교 설립 규칙 및 교칙인데요. 1899년 대한제국 강무 3년에 작성된 사립 달성학교 창설 취지 및 교칙입니다. 이거는 당시 대구 지역의 유지들에 의해서 설립을 하기 위한 서류인데 그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가 공개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달성학교가 당시 한국인들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이고요. 이 자료의 원본은 현재 경북고등학교 동창회관에 지금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동아동문회 보고인데요. 이 달성학교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던 단체, 즉 당시 동아동문회라고 하면은 와세다 대학을 설립했던 오쿠마 시게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단체인데요. 중국과 한국 등에 각종 자금을 대주면서 학교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동아동문회 보고의 기밀 문서나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 학교라든지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시각을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다음으로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양성됨으로써 다음 일본인들이 들어왔을 때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일본인들이 동아시아를 침략하기 위한 의도로 설립을 해서 교육 부분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는 달성학교의 관계자가 이 동아동문회의 달성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 달성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정사항은 어떤지, 학교의 실태는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새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대구 안내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대정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대구에서 운영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한자 필요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이주할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달성학교에 관련되는 내용, 그 다음에 소학교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성학교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일본인 이주민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달성학교가 참 재밌는 거는, 재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못합니다만 일본에서는 일본 학교, 일본어 학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도 일본인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에 보면은 이 학교는 일본인에서 운영되는 학교이지만, 일본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이지만 한국 학교로, 그러니까 일본, 어떤 그 책에는 보면은 뭐 대한제국 관련 이력서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데를 보면은 달성사립 1어학교, 또 뭐 일본어 학교, 뭐 이게 다양하게 달성학교 뭐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본어 교육을 하기 위한 한국 학교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바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그 한국 대한제국 1어학교에도 보면은 여기는 대구 1어학교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 일부 연구자들은 애국개몽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던 근대 사립학교로, 민족학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 안내인데요. 이 대구 안내는 1910년 이전에도 일본인들이 대구에 살던 일본인들이 발행했던 자료고요. 그 다음에 1910년 이후 합병되고 난 이후에도 대구 안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인의 경제활동뿐만이 아니라 일본인의 학교뿐만 등 대구에 살고 있는 일본인 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 경제, 문화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쭉 사료나 근거 내용이 하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구 일반인데요. 대구 일반은 대구에 살았던 일본인이 자신의 해상이나 기억을 통해서 기록했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와는 약간 내용에 있어서 또 서술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 아마 요새 번역판으로도 지금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구 모노가타리라 해가지고 대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일본인이 대구에서 발행했던 조선민보라고 하는 신문에 계속 연재되었던 내용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썼지만 세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책이 각기 내용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의 어떤 신빙성으로 볼 때는 이 대구 안내가 근거 자료에 바탕인 것들이고요. 대체적으로 대구 일반이나 대구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야기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서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라든지 사실에 있어서 일정한 오류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적 자료를 비교하면서 연구를 해야만이, 검토를 해야만이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달성학교 그 중해시사라고 하는 건 아까 동아동문회가 발행했던 잡지입니다. 여기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달성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뭐 대구의 헌병과 그 다음에 대구 유지들, 그 다음에 경상북도 관찰사 김직현이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 설립을 추진했던 장규원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당시 개교하고 있는 사항을 묘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던 그 개교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개교에서 직접 보고 참석했던 사람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당시의 사항이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 참석한 사람들이 일본인들과 당시 대구 지역의 유지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신문 기사인데요. 아까 조선민보에 연재되었던 내용입니다. 연재되었던 내용인데요. 달성학교 경영이라고 하는 건데 요랑기의 교육이라고 해서 가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민보를 발행했던 발행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달성학교와 관련되는 유래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개했던 이게 조선 대구 일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당시 근대 대구를 알기 위한 가장 기초 자료로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대구 근대사를 공부하는 데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달성학교 설립은 1899년 7월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황성신문이나 이런 데는 6월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7월은 양력이고 6월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성신문이나 이런 데는 음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양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월이 아마 양력으로 하면은 7월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창립자는 히자스키 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황성신문이나 이런 데는 히자스키라기보다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장규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또 교장 역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자스키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장규헌이라는 사람이 고용했던 일본인 교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히자스키라는 사람은 당시 그 통역관으로 경북철도 공사를 할 때 통역관으로 대구에 왔던 사람인데요.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달성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하고요. 샤쿠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내나 달성학교의 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대외적으로 일본에 가서 재정적인 지원을 넣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학교 업무는 사쿠오라는 사람이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대구 사람으로 윤필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관찰사가 교장이었습니다. 이 김직현이라는 사람이 교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고종의 어떤 흥학 조칙이라든지 신태휴 관찰사의 어떤 뭡니까 적극적인 노력 이런 걸 인해서 당시 대구 경북 지역에는 근대적인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설립되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학교를 관찰사가 직접 다니면서 설립하도록 이렇게 막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 유지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는 뭐 일본인의 기록에 의한 겁니다만, 학교를 건립하라고 하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학교를 건립한 척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돈을 거둬갖고 개인적으로 뭐 착복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뭐 소개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김직현이라는 관찰사를 설득해서 또 돈을 기부하고요. 그러면서 학교 부지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달성학교는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경상북도 관찰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그런 학교, 반공립적인 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운영은 교장은 윤필호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히자스키가 거의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정적인 지원도 거의 동아동문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부산 범어사라든지 또 하나는 경부선 철도 공사를 하는 업체 이런 데서도 각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진회에서도 이 달성학교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회라든지 일본인 이 동아동문회 그 다음에 대구 범어사 같은 경우에도 일본인들이 많이 지배를 했거든요. 그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인 학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우리 민족학교가 아니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사들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이 김직현이라는 관찰사가 교장을 하다가요. 그 다음에 히사스키가 교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윤필호가 교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교장도 바뀌어져 나가고 또 교사들도 일본인 교사들도 있고 조선인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윤필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교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거의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거의 많은 역할들을 하지 않고 한문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달성학교의 설립하고 발기인을 보면은 그다음에 찬성위원이라고 하면 오늘날 아마 이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전영관, 최극창, 관찰주사, 그 다음에 전주사, 유학, 관찰부 주사, 그 다음에 전경관, 장규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 그죠?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바로 뭡니까? 초기에 이 달성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관찰부 주사, 유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예교장으로 장규원, 명예교사로 신단이라는 사람이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예고문으로 히자스키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찬성원으로는 김직현이라는 사람은 관찰사고요. 대구 군수, 그 다음에 성주 군수, 그 다음에 전보사라고 하면은 통신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보사 주사,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달성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은 전직 관료이거나 경상감령에서 관리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찰사란 대구 군수, 성주 군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데서는 현직 관리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립 당시 발기인 명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달성학교 설립 창립하기 위한 취지서와 그 다음에 설립 규칙, 즉 한국인들이 만드는 그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동문회 보고 첫
보고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달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설립의 시작은 한국인, 특히 대구 지역에 있는 경상감령에서 근무했던 전직 관리들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과 대구 유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학교를 설립하고자 했고요. 그러면서 일본인 교사들을, 일본인을 명예교사나 명예고문으로 초빙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처음 시작은 한국인들이 주도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운영되다가 보니까 사실은 재정상이나 그다음에 근대 교육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운영이 일본인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당시 대구에 살고 있는 일본 이주민들에게는 자기들의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 달성학교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한국인을 위한 학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학교 운영은 한국인들도 와 있고요. 일본인 이주민의 자제들도 와 있고 이부제로 운영하면서 일본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함께 이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고 뭡니까? 아까 내가 소개했던 대구에서 발행했던 조선이라는 그 잡지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성학교는 한국인들이 주도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자제들도 교육하고 한국인 자제들도 교육하면서 그 운영의 주체가 바뀌거나 변화되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는 1908년 당시의 대구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이 지도에는 각종 그 당시 대구에 있었던 학교, 그 다음에 관공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저기에 달성학교입니다. 이게 직검을 하면은 대구 대안성당 있는 데입니다. 그 성당이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협성학교 자리는 지금의 어디냐면은 종로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경찰서 약간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로초등학교 자리가 본래 협성학교고요. 수창학교는 지금 그 삼성빌딩 있는 그 뒤쪽에 이 수창학교가 있었고요. 지금 수창학교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나중에 이 학교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저쪽 서성로 저 모퉁이 있잖아요. 저쪽으로 옮겨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창학교가 옮겨가는데 처음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성학교의 위치를 어디에 있었느냐를 보니까 이게 대한지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게 분명히 경상감령 뒤에 보면은 달성학교라고 하는 명칭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달성학교는 근데 이 학교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를 보면은 독서, 작문, 역사, 지리, 산술, 체조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심상과와 고등과가 있는데요. 고등과의 경우에는 독서, 산술, 경제, 박물, 물리학, 일본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리와 수학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중등 교육 과정이 그대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성학교는 대구의 유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지금 아마 대구 경북고등학교가 바로 이 달성학교에서 기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9년 경북고등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경북고등학교가 달성학교가 나중에 협성학교에 합쳐지고, 그 다음에 이 협성학교가 대구 고등보통학교로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구 고등보통학교, 그러면서 경북고등학교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시
1908년 당시 대구의 학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종교계 학교인 대구 신명학교, 개성학교, 그 다음에 해성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사립 명신여학교, 달서여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고 보완한다면은 대구 근대 교육사의 모습들을 완전하게 복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라고 한다면은 여성의 교육에 대한 환경이나 시설은 거의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구 명신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구 애국부인회라든지 대구 여자교육회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하는 사람 또 뭡니까 뭐 기물산 여사라든지 염농산, 영경원입니다만 본명입니다만 이런 사람들 기생 출신들이 자기의 사재를 틀어서 여성 교육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정부나 어떤 지역 차원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던 당시 교육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접 나서서 여성들을 위한 그런 교육기관을 설립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 근대 학교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